라고요. 맞아요. 일단 낳으면 돈이 모인다. 맞아. 뭐 애는 복을 타고 나오는 거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가끔 듣는데 뭐 그분들은 좋은 말씀이었겠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사실이죠. 부담스럽죠. 진짜. 말해요. 알아서 다 클 거다. 낳기만 네, 해라. 진짜. 뭐 이런 얘기. 그죠, 알아서 다 큰다. 저도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예. 봐도 저도 알아서 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퇴근하고 또 다른 또 그럼요. 일이 네. 일터로 출근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육아 같은 경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 잔소리 메뉴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건 좀 삼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때 여행 가는 분들, 뭐 혼추족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우리 어른분들, 5060 어르신분들 또 어머니 아버님들 네. 잔소리는 줄이고 공감하는 식으로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네. 공부 잘 되고 있니 이렇게 네. 하면서 좀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대화를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대화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캐대언 얘기해도 되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같이 뭐 소다팝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봐도 되고 소다보는 춤도 한번 같이 사자보이즈 해보고. 계시거든요. 사자보이즈 그러니까 여기 전사자처럼 오늘 네, 하고 계신 네, 분이 네. 계셔서 죄송합니다. 안 봤습니다. 그걸 안 보셨어요? 캐대언 안 봤어요. 아 이거 트렌디하지 참 않으시네요. 트렌디하지 아, 못하시네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광희 의원님께 연락 좀 해주시죠. 더민주혁신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고 네, 지금 얼마나 캐대언까지 일을 많이 못 보고 시키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다 보면 금방 보는 게 저도 캐대언 맨 처음에 그 스토리라인을 듣고 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죠? 볼 때도 중간까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 보고 나니까는 어느샌가 네. 빠져있던. 캐대언의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없이 못 삽니다. 스며들었네요. 네. 스며들었네요. 네. 이제 미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아이들이 네. 인터뷰한 맞아요. 거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일석이조라는 거예요. 네. K-팝도 들으면서 네. 그다음에 이 저승사자 나오고 네. 이 호러물처럼 귀신 나오는 얘기도 보고 일석이조다. 너무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미국에 계신 학부모들이 네. 이제 미국에 있는 뭐 힙합이나 이런 노래들이 비교적 좀 더 뭐 외설적이거나 비속어가 공격적이거나 많고. 뭐 이런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캐대언에서 나오는 그 노래들 자체가 굉장히 한국식 정서가 담겨서 희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맞아요. 네, 뭔가 웅장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체도 너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놀리면서도 그런 비속어가 담기거나 하는 것들 좀 멀리하면서 더 좋은 희망을 심어주는 맞아요, 노래를 들릴 맞아요.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들한테 예.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면은 귀여운 이제 호랑이 덮치도 그쵸. 나오고 네, 그쵸. 맞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른도 즐길 수 있는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문제는 뭐 팝송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가끔씩 한국말 나옵니다. 가끔씩 아 거기만 들려요. 아, 오케이. 네.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네. 팝송을 불러보려 하는데 키도 막 높고 그래가지고 어렵긴 하던데 어쨌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캐대언이나 이런 거 우리 2030 MZ들이 좋아할 네. 만한 그런 대화주제를 얘기하면서 공감대 같이, 쌓고. 예, 네. 녹아들 수 있는 게 좋을 네. 것 같다. 이런 팁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 아니겠습니까? 추석. 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까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들려오는 얘기. 이제 뭐 고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도 많고 네. 여기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언급하면 참 많겠죠. 이제 뭐 코스피라든가 뭐 증권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의 회복이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국민 주권 회복 넘어서 거버넌스 개혁 그 통해서 사회적 규칙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면서 또 동시에 이재명 정부 5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부 발표를 통해서 합의체 거버넌스를 통한 뭐 통합과 소통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부처 간 협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권력이 비대해진 권력 기관들에 대한 권력 축소 내지는 해체 내지는 개혁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적으로 정부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또 조직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같은 것들도 확보를 하고 정책의 지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원래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했어야 됐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부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란숙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네. 그걸 통해서 또다시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첫 단추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규칙, 개혁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시끄럽게 해야 된다느니 뭐 조용히 해야 된다느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조용한 개혁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개혁이 완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다만 이런 얘기들이 갑론을박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판단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신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네.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계속 지금처럼 뭐 갑론을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감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원내대표 사퇴해라, 당대표 사퇴해라, 뭐 정무수석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잘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앞으로 1년 내는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지나고는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예. 좀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출마의 변을 약간 그러니까요. 듣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걸 네. 내가 제가 해결해 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의 변이죠. 그러니까요. 내년 8월이거든요. 준비 벌써 하고 있는 그런 느낌 들고 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저는 아무래도 저와 제 친구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친구들, 없어서 맞아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대학생분들. 일자리 문제였는데요. 일자리 문제. 사실 코스피가 회복세를 타고 있고 또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거친 끝에 올해 대기업 신규 채용이 정말 상당수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니 어차피 서류를 넣어봤자 되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네. 넣어라도 보자. 근데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좌절했던 제 친구들이 올해 이렇게 회복 흐름을 탄 채용 시장을 보면서 많이들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인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사실 이번에 근로감독과 확충도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에 더해서 공공일자리가 몇백 개가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또 청년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아마 가장 청년 세대가 환호할 만한 성과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네. 그러니까 코스피 얘기를 하더라도 코스피 그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네. 취직을 해야 네. 일자리를 얻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이 대학생 특히 MZ들 생각에서는 취직부터 하자. 네, 일자리 네. 문제 딱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전임 정부와 다르니까. 네, 확연히. 그리고 기업들도 화답을 해가지고 일자리 늘리겠다고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저도 이제 좀 명절에 고향 친구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저희 세대 또래들의 고민을 좀 담자면 이제 저는 내년 이제 한 달 반 가량이 지나면 30살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좀 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결혼할 사람도 생기고 음. 결혼할 사람이 생기지만 대학을 졸업 못한 사람도 있고 약간 뭐 이런 굉장히 양극화된 시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이번에 대통령께서 청년 월세 지원을 좀 더 그 지원 범위를 확충하겠다, 좀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어쨌든 현금성 지원이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갑론을박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에 반드시 필수적인 게 의식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수준 이상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고 이것 자체가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면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의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 네. 현금성 지원 확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이유가 의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필수제로 생활이 영위가 가능한 수준에서 소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걸 목적으로 했으나 이걸 사치제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주만큼은 이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월세 지원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한
그리고 뭐 보증금 상한 이런 것들을 다 걸어서 계약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선에서 우리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월세 지원의 범위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그 청년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해당 내용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생활 밀착형 공약들, 정책들 이 시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걸 명확히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뿌듯했고 이것들이 아마 이번 2030 세대도 반드시 호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한다.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정책을 잘 세워서 2030들을 위한 정책을 잘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번에 한 조사 결과 시사인에서 2025 신뢰도 조사를 한 걸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치인 가운데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표를 보니까 세대로 좀 많이 나뉘고 있어요. 세대로 많이 나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30 남성 응답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준 신뢰도 점수가 전체 성별 또 연령별 통틀어 최하위라고 지금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60대, 70대 이상 응답자보다 불신이 더 큰 게 20, 30대 남성 응답자다. 글쎄요, 2030이 뭐 좀 남성들 특히 많이 이제 보수화가 됐다. 또 일부는 뭐 극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지적, 이런 분석 기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사 결과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좀 이거 뭐 보수세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좀뭐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권에 들어서든 좀 강한 세대다. 2030 세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흠결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좀 극대화시켜서 보는